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일산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이청동 사이로 전시간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방화대교 진원지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도심 들고 가는 도로에도 밀리고 있는데요. 신촌로는 이대역에서 충정로까지,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호문까지, 통일로 홍은에서 무학지역까지, 그리고 종로도 신설동에서 동남역 쪽으로, 도봉로도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모두 도심 진입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혈병과 같은 이 직업병 발생 그리고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을 협상 중인 삼성전자와 또 인권단체죠. 반올림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이었었죠. 권오연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이후에 6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있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판정을 받고 숨진 고 황유미 양의 부친이시죠. 반올림 측 교섭단장 홍상기 씨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삼성전자 측의 입장도 들으려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측이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현재 반올림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외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얘기가 잘못 전해질 경우 오해를 사기 쉽고 반대 의견을 전할 경우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올림 측 교섭단장 황상기 씨 연결해서 반올림 측의 입장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황 단장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인가요? 긴급 기자회견 삼성 본관 앞에서 가지셨죠? 그렇죠? 예. 근데 예. 협상 도중에는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전혀 안 하시다가 어제 예. 협상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삼성하고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예. 작년 3월 5일날 첫 교섭을 시작하고 지금의 8월 달이니까는 1년 6개월이 약 넘었는데요. 예. 이 삼성에서는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들하고 이 재발 방지,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이 보상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루하게 끌어오기만 하고 어떤 문제로 하나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5월달에 권오연 부회장님이 이 언론에 나와갖고 이 삼성이 백혈병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이 사과, 재발 방지, 보상 문제를 충실하게 한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 이 교섭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도 하나 진전을 이룬 적이 없거든요. 예. 삼성에서는 지금 이 반올림에 삼성에서 일하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제보 들어온 사람이
삼성 계열사를 포함해갖고 약 한 233명 중 암에 걸려 신고가 들어왔고 한 98명 정도가 사망했다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 LCD 반도체 여기에서만 한 164명이 이 암에 걸렸고 70명이 사망했다고 제보가 들어왔고요. 근데 삼성에서는 지금 이 앞에서 나와서 싸우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 8명만 보상하겠다고 지금 대다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네. 8명만 보상을 하겠다고 대드는데, 근데 8명도 그냥 보상이 아니고, 보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보상을 할지 말지의 논의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산재 신청을, 반올림에서 산재 신청을 해준 사람이 약 한 40명쯤 되는데, 40명 중에서는 삼성에서 투입을 해갖고, 이 돈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또 상당수 몇 명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한 33명쯤 되는데, 저희는 나머지 한 33명을, 이 보상 협상 대상자를 삼아서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삼성에서 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암지원센터가 상당히 아주 약한 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폭을 상당히 좀 넓혀갖고, 거기서 일하다가 병이 걸렸거나 사망한 사람들 충분히 치료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암지원센터를 키우자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삼성에서는 우선 8명만 보상할지 말지를 이렇게 논의하자는 거예요. 예, 차근히 일단은 조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보가 233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은 지난 6차 협상 때 산재 신청자 명단을 비로소 그때 받았는데 33명의 명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병에 걸렸거나 혹은 어떤 그런 이 산재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산재 신청을 해야지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삼성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이 화학약품을 자기네는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고 계속 거짓말만 발뺌을 해갖고 거기서 이러다가 병이 걸린 사람들이 산재인 일로 몰랐었거든요. 자기가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렸는데도 자기가 작업장에서 화학약품 전리방사선 이런 거에 의해 병이 걸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예, 제가 지금 삼성 측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1년 6개월을 협상하셨다고 한다면 협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따진다면은 사실 이미 자신이 병에 걸린 이유를 알 수 있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거기 다니다가 이제 퇴직한 이 화학약품에 의해 갖고 전리방사선에 의해서 직업병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 당장 걸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서 병에 걸리니까는 병에 걸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산재 신청을 했던 33분은 어떤 경우죠, 대부분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 삼성 내에서 이 화학물질을 쓰는데 그 화학물질에서는 이 전리방사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벤젠, 비소, 아르신가스, 포르말댕이 이런 것이 암을 유발시키는 주요 물질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에서는 그 화학물질을 내가 공개를 하랬더니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재 신청한 사람들은 각종 암에 걸렸고 식이병,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33명이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직장을 그만두고 한참 있다가 발병을 한다 그러는데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람들이 33명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8명에 대해서 보상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선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8명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그 보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산재 신청을 한 사람들 전원을 대상으로 이 보상을 확대는 하되 일단은 8명을 보상하면서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삼성에서 말을 두 가지 말을 하거든요. 그 8명을 보상하겠다는 말도 하고 8명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할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8명에 대해서 보상할지 말지를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33명에 대한 그 논의를 해보자고 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을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 말을? 아니 한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거라고. 한 팀에서요. 아, 팀은 한 팀인데. 예, 말을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일단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삼성 측은 8명을 상대로 우선 보상을 하고 이 보상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서 산재 신청자 전원을 보상을 확대하자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그런 말도 하는데요. 그 8명을 보상할지 말지를 논의한 다음에 33명으로다가 확대하려는 말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서 문제가 되냐면은 8명을 우선 보상 논의를 한 다음에 33명으로 확대를 하면은 확대를 하고 33명한테 전원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에 33명 중에서는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망한 사람이나 중증 환자에 걸려갖고 자기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한 병을 알아가지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삼성에서 이 사람들 근무했던 다 조작을 해요. 예를 들면은 한 3년 근무했는데 작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작업 현장에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삼성에서는 이 사람은 작업 현장에서 한 2-3개월만 일했고 나머지는 다른 데 사무실에서 일했거나 다른 데서 무슨 막일했거나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띄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가능성이시지 조작이라고 단정하시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아니 그런 생각하고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그 예가요. 우리 유미가 삼성 반도체 공장 3라인에서 한 21달쯤 일을 했는데 삼성에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는 뭐라고 올렸냐면은 황유미는 다른 데서 라벨 스티커 붙이는 작업하다가 3라인에서 석 달만 일을 했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사문서를 위조해갖고 서류를 올렸어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거 왜서 거짓을 올렸냐면은 작업 현장에서가 일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가능성을 아주 낮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서류를 다 올린 거거든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하는 행동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명이 됐습니까? 그 거짓이란 증명됐어요. 그건 증명이 됐군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8명 중에서 5가족 정도는 실제로 이 삼성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예, 5명 그분들은 이제 삼성에서 이 교섭을 너무 지루하게 끌으니까 이제 우선 이 삼성에서 지금 이 피해자 가족들을 지금 혼란시킨 거예요. 막 기초도 나가 자빠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분들은 상당히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 보상을 먼저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삼성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삼성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올림 측이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 얘기도 사실인가요? 아직까지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올림하고 그 사람들 5명하고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 목소리를 다르게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걸 알아서 할 문제고 저는 이 반올림과 저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저는 164명 이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현재 신청한 사람들하고 같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황 선생님께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예. 이 33명 전원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164명 전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때까지라고 어떤 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앞서는 33명에 대한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예. 164명도 전부 다 그 LCD에 삼성 그 반도체 공장하고 LCD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렸다고 제보가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확인해볼 그 문제는 좀 있어요. 예. 사실 확인은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 LCD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증 환자나 어떤 그 암, 난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예. 삼성에서 당연히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다음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 그러신 모양이에요. 우리 제작진한테. 오늘 시간 저희가 지켜드려야 된다고 여기까지 인터뷰하라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판정을 받고 숨진 고 황유미 양에 붙인 반올림픽 교섭단장 황상기 씨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제력 차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만만하게 보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배 차이가 난다고요? 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부분의 차이 아직도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주요 기업 경쟁력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예. 이런 주요 기업들 빼면 한참 못 미칩니다. 예. 특히 R&D 분야, 기술 이런 건 격차가 심하고요. 예. 전국경제연합회 자료에 따르면은 일본의 국내 총생산, 이 GDP가 4,901억 달러. 이제 일단 이 규모로 봐도 한국이 이제 1,221억 달러거든요. 4배 차이가 일단 났고요. 2008년에는 8.8배, 9배 차이까지 났는데 많이 따라잡은 겁니다. 이제 2000년에 한 14년 만에. 근데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률 16.1%,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자 쪽 1위 저쪽이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인데요. 우리 4배 이상 삼성이 압도합니다. 또 현대차로만 봐도 저쪽에 일본 쪽은 이제 도요타인데 영업이익률이 현대차 영업이익률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도요타 6% 정도고요. 그래서 뭐 압도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한국 경제가 이 삼성전자, 현대차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빼면 아직도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 경제가 세계 1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한때 뭐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기초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 뭐냐면요, 2012년 기준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계 1위 하고 있는 품목들 보니까 일본이 231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64개.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포춘지가 선정했던 500대 기업 보니까 일본 기업이 57개 있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R&D 쪽으로 가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R&D에 1조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거의 29곳, 30곳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한 3곳 정도가 뭐 R&D 1조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보면 기초가 있어요. 네. 아니,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감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차이는 날 수밖에 없겠죠. 축구도 잘하더라고요. 일본 축구. 근데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요. 네. 이 참 조금 이제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김우중 회장이요. 예. 김우중 씨가 또 책을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30대 후반이면은 김우중 씨 모르는 사람 없어요. 30대 후반부터 하나요? 30대 후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벌써. 예. 저는 한 4, 50은 돼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이 25년 전 김우중 전 회장이 썼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그렇죠. 이 책 제목을 알면은 이제 나이대가 거의 나오는데 이제 오늘 26일 책 한 권을 더 냅니다. 이 제목은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라는 아직도가 붙었네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책 내용에 벌써 관심이 큽니다. 이제 여기에는 대우그룹이 이제 IMF 이후에 어떻게 망했는가.
또 당시 정치권과의 관계, 뭐 로비 빅데이터는 어떤가, 또 이제 IMF 경제 관료들하고 뭐 치열하게 뭐 마찰이 많았었는데 이런 내용들, 또 당시 DJ 정부가 해외 투자 자본들, 해외 기업들과 어떤 빅딜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풀어갈 것이다, 책에 담길 것이다, 이런 관심이 좀 넣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김우중 전 회장도 연세가 있고 하시니까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쇼킹한 내용을 담았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분 추징액이 17조 원이 넘죠. 어떻게 이 책을 팔아서 그걸 갚으려고 된 책을 낸 건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17조 9,253억, 이게 18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추징 관련해서 김우중법을 만들어서 추징하자 이런 게 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이 17조, 18조 이는 김우중 개인의 추징이 아니라 대우그룹 전체에 대한 매긴 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 뭐 일단 정부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죠. 현재 이 책에 나온 내용 좀 보면은요, 하나 나왔는데 이 대우자동차 GM에 거의 공짜로 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또 반대급부를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지 26일이라니까 저도 좀 경제 전문가로서 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아니 김우중 씨가 하는 그 재단이 하나 있어요. 외국 재단. 예. 근데 외국 재단이 아니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저기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렇게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보내서 현지 적응 훈련도 하고 어학도 배우고 예. 그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그 오늘 뉴스 브리핑을 잠깐 그렇군요. 했는데 네. 톱스타 송모 씨에 대한 뉴스인데 탈세액만 이게 얼마였죠? 25억이었었고요. 예. 지금 아침부터 뭐 지하철 저 이렇게 좀 보니까 다 이 얘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3년간 벌어들인 돈이 137억 원이었었는데 예.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경비로 해서 이걸 좀 까서 과표를 좀 낮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비를 59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137억 중에서 59억, 그러니까 60억은 경비를 썼다. 근데 신고를 하면서 거의 92%, 55억 원어치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세청은 이거를 그냥 받아준 거죠. 예.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요, 이 뉴스가 국세청발 뉴스가 아니라 감사원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이 영화배우 송매 씨를 타깃으로 잡은 게 아니라 송모 씨를 봐준 강남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붙인 건데,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송모 씨의 이 탈세 25억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거 돈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세청이 이제 뒤늦게 너 왜 안 했냐, 탈루액 전에 내라 해서 바로 가서 이제 추후 납부를 했다고 일이죠. 하는데, 예. 그래도 지금 감사원은 이게 왜 3년치만 했냐? 보통 이 세무조사 들어가면 5년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5년치 하죠. 예, 만약 5년을 했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탈루액 액수가 커졌을 겁니다. 이런 형태를 봤다면은. 근데 왜 3년밖에 안 했냐? 그리고 또 이거 했던 왜 세무사 징계 처리 안 했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원은 이제 계속 서울국세청, 강남세무서 좀 압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마도 이 송모형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 스타들, 연예인들에게 어떤 일종의 봐주기식 했던 이 세금, 이 부가 관련한 관행들이 싹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수증이나 카드 쓴 거 없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참 스타의 힘이 대단한 건가요, 이거? 아니, 근데 돈도 많이 벌어요, 예? 엄청 버네. 예? 그러니까 이야. 뭐 세간에서는 앞뒤 다 빼고 3년간 137억 벌었어. 이거 하나만 나오고. 아니 일단 저도 이게 돈을 엄청 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연예인 시켜야 되나? 네, 이제 거의 처음에 S 여인으로 나왔어가지고 이제 다른 연예인들이 좀 증거 받았는데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정도 벌지 못했다. 그만큼 벌 능력 안 된다. 이렇게 있는 답변을 참 했다고. 대단합니다. 예. 네. 갑자기 그 된 것밖에 안 나네. 135억이요? 예? 137억. 7억. 아유, 참.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더블박스 주세요.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문제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관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세시봉 순서인데요. 오늘도 민사철의 강행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 대표님은 카톨릭 신자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 이제 집에 계신 분하고 그쪽 집안이 저희 처가는 아주 독실한 같은 집안. 그렇군요. 예. 근데 카톨릭 신자다 아니다 떠나서 예. 지난 일요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프란체스코 교황의 시복식 말이에요. 예. 여기에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갔었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이 시복식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카톨릭 교회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이번 시복식에 윤지충 바오로 그리고 동료 123일의 복자를 선발했는데 이분들 대충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복자라는 게 성인 바로 아래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성인밖에 몰랐었는데 아무튼 복자는 특정 경우니까 한국 지역에서 우선 이제 숭배를 받다가 나중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된다고 하는데 윤지충이라는 분은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의 외사촌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냐면은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빼놓고 갈 수 없는 정조였거든요. 그게 1791년에 신의 박해였는데, 예. 당시 윤지충이라는 분은 이제 거의 초기 우리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이제 이 동양의 이 유교적인 제사 관습이요. 조상 부모를 섬기는, 부모를 이제 이렇게 숭배하는 그 제사 관습을 말하자면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네. 라는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지충이 바오로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충실하고자 이분이 충청도에 사셨는데, 그 모친이 돌아가실 때 모친의 위패를 불사르고 가톨릭식으로 추모 행사를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에서는 사실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윤지충이라는 분은 이제 정약용하고의 이제 이 친척 관계도 있지만 그 집안이 다 그 당시로서 남인계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조 때는 남인계통 사람들과 그다음에 노른계통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사도세자 문제를 놓고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거고 그 한가운데 정조가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뭐 당시 가톨릭을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그 서학에 대해서 무슨 그 사상적으로 탄압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리학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리학의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로 다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다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무력으로나 폭력으로 탄압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도 이거는 진짜 유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는 걸로 처단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당시 그 시끄러운 상태를 마감하고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조나 윤지충이나 다 시대의 어떤 이제 희생자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성당 나가시는 분들도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한국의 이제 상황이라든가 동양의 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이제 방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사는 그 나라의 어떤 이제 그 전통적인 관습이니까 그건 지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이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일제 때는 실제 그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당시 이제 한국 지역의 천주교를 관장하던 파리 외방교회에서 이제 검토한 결과 국가적인 관례로 본다 해가지고 해도 된다. 뭐 이런 지침을 내린 적도 있고 제가 아까 저한테 이제 가톨릭 신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직 이제 그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이제 그 성은을 잊지 못했는데 사실은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저는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쪽에서는 비신자하고의 결혼을 이제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랬다가 50년대 이후에 이제 그걸 비신자라도 관면 혼배라는 걸 합니다. 성당에서. 저도 이제 그걸 통과했는데 관면이라는 거는 네가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그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준다. 라는 그런 명의로 해서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죄는 지금 사함을 받고 지금 결혼을 하는 건데 뭐 저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관용의 이 폭을 넓혀갔던 거죠. 무슨 말씀을 우리 강 대표님은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됐잖아요. 이 방송은 이거 사원님이 들었으면 큰일 나겠네. 이거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천주교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부터 상당히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억씩도 이렇게 교황이 와서 직접 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천주교에서도 한국이 특수한 이유가 그럼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에는 이미 임진왜란 전에 사비에르라는 예수교 신부가 들어가서 전교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그 유명한 마테오 리치, 뭐 페르비스트 이런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황제도 맺고 이렇게 이제 황제로부터 중요한 직책을 얻어가지고 전교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시야에서는 아마 조선은 빠져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조선은 그런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한 거가 아닌데도 아까 말씀드린 뭐 정약용 같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 서학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공부하고 이거를 학문으로 받아들인 분도 있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분도 있고 해서 1784년은 이수문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는 그 연행사 이제 그 사절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세례를 그곳에 있던 신부한테 세례를 받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천주교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이라는 거는 세계 천주교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바오로 6세인가요? 1984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바로 그런 걸 기념해서 200주년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원이라든가 최초 신자 이승원 이런 분들 103일을 성인으로 시상한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124일을 이제 복자로 추전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선교사가 들어와서 포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그게 참 특이한데. 근데 그 교황 얘기를 좀 해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교종이라고 부를 거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교황
예. 교회 황제라는 뜻인가요? 이거 그렇죠. 예. 말 자체는 교회 황제라는 뜻으로 굉장히 권위적인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잘 알려졌지만 영어로는 포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포프는 이탈리아에서 교황을 부르는 파파에서 유래한 말이고 파파는 뭐 누구나 그렇죠. 아빠란 뜻이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말인데 이게 어쩌다 이제 교황으로 됐을까 따져보니까 먼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전교된 것이 일본인데 일본엔 당시 천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종교의 이제 말하자면 황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교황이라고 번역을 한 모양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사실 근대적 한자어는 대개 일본에서 다 수입된 거니까 그렇게 쓰게 돼서 이게 너무 권위적인 그런 느낌을 주니까 교정으로 바꿔 부르자는 그런 어떤 이제 움직임이 교회 내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파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친근하고 팝스트, 팝, 뭐 다 좋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또 파파라고 그래서 아빠 교황이라고 아빠 뭐 프란체스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파파도 좋죠. 예. 근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200 몇 번째 교황이죠? 예, 266대라고 하더라고요. 266대면 이제 첫 번째 교황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가서 당시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그때로부터 따지면은 266대다고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평균 한 7년 남짓 그렇게 교황 자리에 있었던 그런 셈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이 재임 기간이 짧은 거는 평균 수명도 예전에 수명도 그렇고 아주 나이가 드셔서야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 콘클라베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이 뭐 불 뗄 때까지 이 교황 뽑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 때부터 그게 됐나요? 이제 콘클라베가 열쇠로 걸어 잠근 방해를 뜻한다는데 이렇게 밀실에서 하는 건 지금의 얘기지 초기 기독교에서는 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제 교황이라는 게 사실 로마 지역의 대주교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신자들이 당신은 이제 거의 또 형제들이고 거의 이제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동지들 아니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교황으로 적합한지 이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같은 이름이 나올 경우에 모든 사람이 이제 동시에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은 이건 하늘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선거인데 이게 그거는 뭐 마음이 서로 통하냐 그랬던 뭐 짬뽕 짜장면 고르는 거 한꺼번에 말하면 그 하늘의 뜻이니까 그거는 먹어야겠네요 그날 꼭. 그렇죠. 지금 와서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그때는 그렇게 했군요. 근데 실제로 그 선거라는 거라든지 사람 뽑는 거에 대해서 고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제비뽑기 있잖아요.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가톨릭이 지금 분파가 로마 가톨릭 있고 어디 무슨 정교, 러시아 정교인가요? 뭐 그런 거 있고 지금 좀 이렇게 많이 갈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교황께서 명동 성당에서 이제 마지막 그 미사를 가질 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까만 법복을 입고 그 수염이 그렇게 드레나로 성성하게 나온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이 정교의 계신 분인데 원래는 이제 기독교는 하나였죠. 이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게 예수의 이제 음차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 기독이 중국어로 발음하면 지두인데 지저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종교로서 하나였었는데 서기 1000년쯤일까 유럽 전역에서 사실은 하나의 기독교를 믿고 있었고 물론 그 내부에서 이단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죠. 그러다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과 콘스탄티노플 여기 지금 이스탄불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동쪽의 교회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면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교회라는 거, 이 정교회라는 것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는 식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갔거든요. 대신에 이 서쪽의 교회는 로마의 중심을 두고 있는 로마 주교, 지금 교황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인 그런 종교. 그래서 이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로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방의 정교회, 서방의 가톨릭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왔더랬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네. 한국 카톨릭의 역사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다. 그런 점 때문에 교황청이 또 주목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용찬 대표였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빵,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DS 얼음 정수기 냉장고. 오늘 지금 제 등 뒤에 창문으로 봤을 때 이곳 상암동에서는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오늘 밤에도 폭우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